근데 이게 아까 어폴드 관련된 건데 이 팬더 아저씨도 좋은 자료 많이 올려주는 사람이죠. 보면은 어폴드 CEO 이 JP 일본에도 있나봐요. 이 JP라고 아니 이름인가 이거? JP? 애매하게 됐는데 잠깐만요. 어폴드 CEO 이름 좀 확인할게요. 이름 같다 왠지. 일본에 있을 리가 없어 아직. 설마 일본 지사가 없을 텐데. CEO 치면 나오겠죠. 맞네. 이름이네 그냥. 역시. 자, 이 나오는 영상에 2명 중에 1명이 이제 어폴드 CEO겠죠? CEO인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거죠. 보면은 이 사람이 요약을 해놨어요. 이 영상 좀 깁니다. 이거 잘랐네. 원래 영상 한 50분 정도 되는 건데 2분으로 편집을 했네요. 아마 이 요약한 내용 부분만 편집을 할 겁니다. 한 걸 거예요. 말이 꼬이네. 자, 근데 이 사람이 요약해놨으니까 굳이 영상을 안 볼게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어폴드의 히스토리를 CEO가 직접 설명을 한 거죠. 쉐어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유를 했다고 하는데 보면은 펀딩해갖고 XRP를 리스팅 하고요. 그리고 리프사 관련된 릴레이티드 프로젝트, 관련 있는 프로젝트를 했고, 그리고 목표는 그거라는 거죠. ACH with 리플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면은 엑스라피드 되어 있죠. ACH는 그거를 얘기해요. 오토메이티드 클리어링 하우스. 이게 그거로 보시면 돼요. 미국의 페이먼트 시스템으로 보시면 돼요. 자, 역시나 그림을 봐야지 여러분들께 와닿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한 장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은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의 이 페이먼트 시스템 이름과 RTGS, 세르먼트 시스템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유럽 중앙은행이고요. 세파라고 돼 있고 타겟2로 돼 있는데 이거는 바뀌었죠. 얼마 전에 팁스입니다. 작년 11월에 바뀌었죠. 팁스로 이 세르먼트 시스템. 그리고 아까 언급 나온 미국 ACH 페이먼트 시스템 이름이에요. 그거 약자예요. 오토메이티드 클리어링 하우스. 그 약자입니다. 자, 그건데, 예. 그것과 이제 엑스라피드는 세르먼트잖아요. 이걸 결합해서 쓰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예. 어폴드는 참고로 여러분들 그 디지털 월렛을 제공하는 회사죠. 예. 리프사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뭐 근본적인 거를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어폴드가 공지한 내용 중 그리고 우리한테 쉐어링한 내용 중에 그게 있어요. 잠깐 볼까요? 이거 제가 직접 소개시켜드린 적 없어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미 보신 분들 꽤 되실 거예요. 뭐냐면은 어떤 걸 소개했냐면 XRP의 구매율이 늘었다는 거를 얘네가 같이 쉐어링을 했어요. 그래프로 그려갖고 요거거든요. 네. 보면은 2017년 이제 11월 11일부터 아니겠네요. 2018년부터네. 그냥 2018년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한 달간이죠. 딱 한 달간인데 한 달간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보면은 대부분들이 지금 XRP 구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물론 BTC도 많이 샀지만 그에 못지않게 XRP도 샀다는 겁니다. 그리고 판 거, 셀을 보세요. 이만큼 샀지만은 셀도 어마어마하게 써요. BTC는. 하지만 XRP는 팔진 않았죠. 홀드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통계 자료를 본인들이 얘기를 해줬어요. 뭐 크게 막 의미를 갖는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요.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설명드렸고, 그리고 이거 다 보셨죠? 제가 트윗 드린 건데, 이 사람 상당히 이해도가 높아요. 보면 이 고란 기자. 그러니까 팩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 기존에 CBOE 그 시카고에 있는 선물 시장에 올라가 있는 비트코인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선물 계약서 보면은 내용이 확 달라요. 벡트랑. 벡트 같은 경우는 1대1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플랫폼 위에 올라가는 비트코인이 1대1이에요. 나중에 청산할 때. 근데 일단은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시카고 선물 시장에 올라가 있는 CBOE랑 그리고 CME에 올라가 있는 비트코인들은 선물 계약이 개당 5개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5개를 한 단위로 묶어갖고 하고 재밌는 거는 나중에 청산을 할 때, 그러니까 세르먼트 할 때 그것들을 현금으로 해요. 그냥 달러로.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투자를 한 거 이제 실제로는 그 플랫폼 위에서 이제 5개 단위가 하나가 된 그걸로 비트코인을 이제 선물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나중에 그거를 정산할 때 본인이 이익을 받든 손해를 받든 그걸 다 달러로 한다는 거죠. 자기 손해보면 그만큼 달러를 지불하고 그리고 이득을 보면 달러로 이득을 받는 거죠. 근데 그와 다르게 벡트는 일단 단위조차도 1대1이고요. 그리고 청산할 때 그거를 고객들이 비트코인으로 받는다는 거죠. 약간 의미가 다르죠. 왜냐면은 기존의 시카고 시장에 있던 선물 계약들은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주제를 놓고 그 상품을 놓고 거래는 하지만 달러로 오고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든 아닌 그거 자체는 크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청산할 때 비트코인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얘기가 다르죠. 더 영향력이 커지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 시장이 갖는 의미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간에 해지에 대한 개념도 알고 있더라고요. 네. 해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해지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시카고 이쪽은 좀 약간 애매하죠. 해지하기에는. 왜냐하면 청산이 달러이기 때문에. 근데 벡트는 얘기가 다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다? 비트코인으로 청산을 한다. 네. 그러니까 기관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투자할 거면 굉장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XRP를 상장해주면은 그런 의미에서 좋은 거예요. 은행들이 여러분들 누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은행들이 XRP 직접 보호하려면 해지가 돼야 돼요. 그 얘기는 외환시장에서 각 나라의 법정화폐가 외환 선거래 또는 선물 옵션 이런 거 있듯이 뭔가 있어야 돼요.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선물시장 같은 것들이. 근데 벡트가 XRP를 상장해주면은 얘네 지금 본체가 뭐죠?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입니다. IC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 걔가 모체고 그 아래에 있는 게 뭐라고요? NISE 뉴욕증권거래소. 그거 되게 유명하죠. 세계 넘버 탑급의 증권거래소예요. 근데 그런 모체에서 만든 게 바로 요거거든요. 예. 상당히 기관들한테 신뢰도가 높겠죠. 이런 애들이 XRP 상장을 해준다. 선물 시장으로 상장을 해준다. 그러면 은행들은 좋아할 겁니다. 물론 모든 은행이 아니라 XRP를 직접 보유하고 싶은 은행들이 되게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해지가 되니까 얘네들을 통해서. 예.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꼭 읽어보세요. 내용이 길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워낙 이 기자분이 이해도도 높고 잘 설명해놨어요. 이런 기사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알면서 제대로 알고 쓴 기사를 거의 보기 힘든데 알고 썼어요. 이 고란 기자. 저는 최근에 처음 알았는데 좋은 것 같아요. 이분이 쓰는 글은 정말 알고 쓰는 거라 읽어볼만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시리즈로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어쩌다 투자? 시리즈 하는 것 같으니까 이거 읽어보시고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이거 상장 소식이네요. 나이지리아 관련된 상장 소식이죠. 예, 엔지니어가 적혀있는데 나이지리아 법정화폐 쌍이거든요. 예, 상장 소식이고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관련된 기사인데 리마인드 차원에서 올렸어요. 이게 작년 10월 수요일 때 올라온 기사거든요. 예. 사우디랑 아랍에미리트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예, 타이틀도 그때 기준으로 이제 올해 1분기 때 라이브 들어간다. 디지털 커런시. 예. 뭘 말하는 거죠? CBDC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 보면은 알자란이
이 사람이 지금 헤드 오브 이노베이션 이 사우디 금융당국 사마가 바로 사우디 중앙은행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혁신 본부장인데 이 사람이 바로 수일 때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중앙은행 세션에서. 그래서 출처가 명확하잖아요. 이 사람이 얘기했다고 돼 있잖아요. 세이. 예. 센트럴뱅크스 크로스보더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 누구랑 하고 있다고요? 아랍에미리트 UAE. 그죠? 이거 많이 말씀드렸죠.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는 같이 연구하고 있다고, 이 두 개의 중앙은행들이. 이거 포스트 쿼터, 그러니까 1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2019년 1분기에 라이브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다고 지금 기자가 얘기하고 있죠. 근데 출처가 너무 명확해요. 예를 들면은 사우디 중앙은행의 관련자의 말에 의하면 내년 1분기, 2019년 1분기에 라이브 들어간다고 했다, 이 느낌이랑, 또는 사우디 은행의 누군가가, 내부 직원이 2019년 1분기에 디지털 커런시 라이브 들어간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기사 쓰는 거랑, 여기에 명확하게 직원이 누군지 찍어내고, 심지어 고임 직원이죠. 헤드잖아요. 본부장급이잖아요. 이 본부장급이 이렇게 얘기했다랑은 어마어마하게 다른 겁니다. 뉘앙스 자체가. 앞전에 익명의 제보자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출처를 얘기하는 거는 책임질 게 없어요. 기자 쓴 사람이 공개를 안 하면 장땡이에요. 그 익명의 제보자 도대체 누구냐, 이런 거짓말 도대체 어느 출처로 쓴 거냐 하면, 아, 나 몰라, 얘기할 수 없어, 그 사람이 얘기하지 말랬어, 이러면 장땡이에요. 근데 이거는 얘기가 다르죠. 누군지를 명확하게 찝었고, 심지어 그 사람은 고위급 임직원이에요. 본부장급. 예. 그럼 신뢰도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언급을 직접적으로 했잖아요. 인터뷰를 했으니까 그러겠죠. 자, 1분기에 들어간다고 했고, 여기 리프사의 솔루션 쓴다고 언급이 공식적으로 돼 있죠. 예. 얼마 전에도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들 설명될 때 많은 자료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설명을 많이 드렸고요. 예. 보면은, 자, 보면은, 예, 더 프로젝트 인볼브 돼 있다고 돼 있죠. 런칭 크립토 커런시. 이게 중요해요. 이 프로젝트는 인볼브 돼 있어요. 어떤 게? 크립토 커런시 쓰는 게. 크립토 커런시 쓰는 게. 이 크립토 커런시 뭔지 언급은 안 돼 있어요. 일단은 출처가 인터뷰 형식이고, 이 사람 말에서 나온 거를 지금 기사를 쓴 거고, 기사한 거고, 이 크립토 커런시가 뭔진 모르겠지만 언급은 안 돼 있어요. 근데 정황상 가장 가능성 높은 거는 하나밖에 없죠. 예. 하지만은 이제 가능성 높을 뿐이고 확정은 아니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 말에 의하면은 이 프로젝트 런칭하면은 크립토 커런시가, 예, 백그라운드로 있다는 거죠. 백드돼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통해서 that will enable cross-border payment가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진짜 명확하게 적어줬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어쨌든 가능성 높은 거 하나죠. 예. 근데 뚜껑 까봐야지 알아요. 일단은 그렇고, 자,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커머셜 뱅크, 사우디아라비아와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양쪽 참여하는 이제 커머셜 뱅크들한테는 유용할 거라고 하네요. 예. 그래서 리플이, 예, 이 테크놀로지를 제공했다고 돼 있잖아요. 예. 재밌죠, 이 내용들이. 자, 그래서 이 뒤에 내용 더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또 써있죠. 이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 앞에는 이 사람 인터뷰 형식으로 적은 거고요. 뒤에 보면은 어디 걸 또 인용하냐면, 이 싱가포르 프로젝트 어빈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는 마스라고 부른다고 했죠. 모니터리 어서리티 싱가포르. 그래서 마스라고 부르고, 거기에서 하는 게 바로 프로젝트 어빈이고, 캐나다 중앙은행과 영국 중앙은행, 이 셋이 결합해서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캐나다 제스퍼라고 나와있죠. 캐나다 프로젝트는 제스퍼예요, 이름이. 근데 영국 거는 네이밍이 없어요. 영국 거는 네이밍이 없는데, 어쨌든 이 세 개가 결합해서 하고 있고, 지금 기사 내용에 따르면 이 싱가포르가 캐나다 프로젝트에 따르면 사마,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이 지금,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요. 얘네가 개척자라고 돼 있잖아요. 피오니어. CBDC의 초기, 얼리 어댑터 수준이 아니라 얼리 어댑터보다 더 빠른 거죠. 개척자는 최초를 말하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한다고 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그 본인이 알자이린이 직접 인터뷰한 거 말고도 그 다른 중앙은행들에 따르면 이제 사우디 중앙은행과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들이 이제 피오니어다, 개척자다, CBDC 발행에 대해서는. 그냥 이제 이런 내용을 봐서도 상당히 조기에 진입할 거라는 거는 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잠깐 또 인용 문구를 적어놨네요. 알자이린이가 우리가 하는 게 It's not an experiment라고 돼 있잖아요. 실험이 아니다. It's real이다. 리얼이라고 얘기했다고 또 이렇게 해놨네, 인용문을. 자,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한번 쭉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번 말씀드리지만 사우디랑 아랍에미리트가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 진입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1분기도 지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런데 좀 예정보다 딜레이 됐다 얘기해도 아마 이 정도까지로 얘기를 하고 진행 속도를 볼 때는 올해 상반기에는 진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아까 이 프로젝트의 뒤에 백드되어 있는 크립토 커런시, 그리고 그걸로 크로스오버 페이먼트를 할 수 있다고, 이네이블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존재가 뭔지 되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에 들어가면 그 공개에 대해 어느 정도 좀 약간 구체화 될 거거든요. 공개가 바로 안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서비스가 시작하면서 공개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서비스가 시작되면은 서서히 그것들이 알려지게 되겠죠.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굉장히 기대됩니다. 왜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좀 하는 거에 대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리마인드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리플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CBDC가 매번 말씀드리죠. 유니버셜 익스체인지라는 존재가 만들어져서 그냥 CBDC끼리 수합을 할 수 있게 되면은 리프사가 필요 없어요. XRP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리프사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들의 XRP가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세틀먼트로서. 예, 그런 그림으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중앙은행을 리프사가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도 이 중앙은행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프사는 40여 개의 중앙은행들과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바로 어떤 이유냐?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리프사는 중앙은행들을 허브로 쓰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걸 하는 허브로요? 중간에 XRP 레저를 두고서는 중앙은행들끼리 서로 세틀먼트 하는 그 허브로서, 그러니까 국내 구간은 중앙은행을 통해서 해외 어디를 보낼 거면은 본인이 있는 국가의 중앙은행한테 도메스틱, 바로 국내 송금처럼 거기로 돈을 넘기고, 중앙은행이 돈을 받는 쪽, 그쪽에다가 돈을 보내는데 그 나라의 중앙은행한테 보내고 그 중앙은행이 받아서 다시 자국에 있는 커머셜 뱅크한테 넘기는 형태로 하기를 원한 거죠. 그 그림에서 XRP 레저는 중앙은행들 사이에 있는 세틀먼트, 그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을 있기를 원하는 거고요. 물론 그 그림이 완성되더라도 여전히 산탄데르라던가 중앙은행이 아닌 은행들 있죠. 메이저 은행도 있고 마이너 은행들도 있을 텐데요. 걔네들도 직접 릴레이션십을 갖고 크로스오버 페이먼트 처리하고 세틀먼트는 할 겁니다. 그러면은 둘 다 할 거면 중앙은행은 뭐 허브로 왜 보느냐? 중앙은행들한테는 그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리프사가 그 그림을 원하는 건데, 어떤 역할을 기대하냐면 하이밸류,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들, 진짜 대량의 금액을 보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은행들이 감당하기 수준의 하이밸류들은 중앙은행들을 통해서 안전하게, 그리고 빠르게, 그리고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 거기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소액 같은 거는 여전히 송금 전문 업체,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들이나 아니면 또는 은행들을 일반적인 시중은행에 맡길 수 있잖아요. 그 그림을 꿈꾸는 겁니다. 중앙은행들을 공략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허브로 쓰면서 하이밸류, 어마어마한 금액들을 옮길 때는 중앙은행들을 통해서 하는 그 모델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들과 열심히 꽁짝꽁짝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입장에서 정말, 리프사한테도 역시나 중요하겠네요. 어떤 거냐면은 중앙은행들이 XRP를 쓴다는 거는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들 이러나 저러나 지금 오늘날에 현재 있는 모든 프로젝트들, 이 금융 쪽에 리프사가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 있는 모든 프로젝트들도 그래요. 뭐 스마트폰을 이제 예를 들까요? 저희 입장에서 스마트폰이 좀 와닿기 쉬운 주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사실 애플의 아이폰이냐 또는 안드로이드에서 1등 하는 건 삼성이니까 삼성 제품은 예를 들게요. 샘숑의 갤럭시냐, 이 싸움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답이 있나요? 어느 게 더 위에 있다? 없죠.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사래, 자꾸 리플을 얘기하네. 애플사가 좀 더 시장 점유 부분이랑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영업이익에서 월등히 위에 있습니다. 그게 절대적으로 아이폰이 우월하기 때문인가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이폰이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긴 힘들죠. 네. 객관적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마치 수학처럼 1이랑 2랑 놓고 봤을 때 2가 무조건 크다라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사실로 얘기할 수 있냐, 그 얘기죠. 그렇게 얘기 못하죠.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둘 다 어느 정도 성장해 있고, 예, 둘 다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F사가 더 위에 있는데 기술력보다 좀 더 영향을 주는 것들이 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얘기는. 그잖아요. 기술력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특정 부분은 삼성이 우위인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녹스 같은 거, 보안 커널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우위를 갖는 면모가 확실히 있습니다. 왜냐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CC 인증이 있기 때문에. 예. 애플은 본인들이 기술이 없어서 아니면은 또는 자신이 없어서 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CC 인증을 받은 게 없습니다. 애플사는. 그러니까 자기네들 아이폰 소스도 공개를 안 해요. 걔네는 비밀로 간직해 놓죠. 예. 어쨌든 간에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면에서 리플사가 아까 스위프트 얘기 많이 나왔죠. 확실히 스위프트사보다 훨씬 더 우월해요. 기술력에서는 훨씬 우월합니다. 비교도 안 돼요. 걔네는 똥 빠지게 일을 했는데 고객사도 많고 40몇 년 동안 시장을 지배하면서 똥 빠지게 일했는데도 가장 최근에 본인들이 똥 빠지게 해서 만든 게 고작 30분 이내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절반, 그리고 나머지 50%는 여전히 30분을 넘어요. 근데 리플사의 솔루션은 이미 엑스커런트 리얼타임이에요. 끝났어요. 더군다나 스위프트가 손도 못 대는 영역인 세르먼트 영역도 리플사는 손을 댔는데 심지어 그 영역도 리얼타임이에요. 그리고 기존의 방식, 매번 말씀드린 코리스폰던트 은행, 바로 환거래 은행, 중개은행이라고 부르는 이 기존의 고질적인 방식보다 훨씬 저렴해요. 최대 70%까지. 예. 완전 압도적이죠. 기술력과 퍼포먼스, 어느 것 하나라도 완전 압도적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아까 그 스마트폰 비율을 드렸는데요. 월등히 앞서는 기술력일지라도 시장 점유에서 실패하면은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중앙은행들이 써줘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시장 점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리플사가 중앙은행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모델링도 있지만은 또 하나의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빨리빨리 시장 점유율을 뺏어와야 돼요. 아무리 기술력이 월등해도 고객들이 안 써주면은 아무 의미 없는 기술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리플사는 지금 중앙은행들과도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직 엑스라피드 쓰는 중앙은행은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네. 아랍에미리트는 아니다. 아랍에미리트 아직 공식 없죠. 사우디죠. 사우디 중앙은행이 엑스커런트 이미 채택을 했고요. 네, 1년 넘었죠. 1년 넘었고, 그리고 자국에 있는 시중은행들한테도 보급을 하고 있죠. 중앙은행들이 이 엑스커런트 써야 된다고. 네. 그리고 영국 중앙은행, 우리 보통 영란은행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영어로 원문으로 뱅크 오브 잉글랜드, 걔네도 엑스커런트 최초 은행이었고 두 번째가 사우디 은행이라고 공식 자료에 있는 거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채택한 은행들이 있어요. 중앙은행들이. 좀 더 늘어나야겠죠. 예. 그게 중요하다는 거 마무리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설명드린 것 같네요, 그러면.